휴대폰 한 대가 15년의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날 남편 제러드는 시카고에 출장을 가다가 예전 전화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새 전화기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기술을 잘 못해서 그는 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는 바빴고 나는 백업 솔루션이었고 내가 우연히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의 증인이 된 시간이기도 했다. 데이터 전송이 거의 완료되면 소셜미디어의 메시지가 새 전화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부를 위한 공동 계좌가 아니며 자레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단 하나 덜 복잡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알림 라인을 건드렸다가 침묵에 빠졌다. 그 사진은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나와 내 아내의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 내가 한때 집이라고 믿었던 그 베개 위에 내가 매주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났고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으며 My new favorite spot 아래 캡션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점차 차가워졌다. 친구와 가족들 앞에서 내게 맹세했던 자레드가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다. 그 고통은 단지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냉정한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내가 기술에 흥미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두 번째 삶을 살았다. 그때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직면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입술을 꽉 다물고 분노를 마음속으로 억눌렀다.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간, 전략, 기술이 필요했고 내가 피했던 기술이 이제 나의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채널을 구독하여 힘, 복수,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때때로 빛이 스며드는 곳은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제스민과 함께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자레드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어쩌면 영화와 같은 사랑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사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함께 삶을 꾸려나갔다. 내가 열심히 일한 정원이 있는 작은 집,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고 심지어 저녁에는 그냥 함께 앉아서 옛날 공연을 다시 보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배신의 사진을 발견한 후 나는 더 이상 그 기억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제러드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서더니 내 옆에 앉아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는 내 뺨에 가볍게 키스를 하며 당신은 정말 나보다 기술을 잘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가 다 봤다는 걸 몰랐잖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무대 뒤에 순진한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본을 다시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언니는 내가 항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술과 금융의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법을 배우라고 반복해서 조언했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때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그저 다음에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었다. 나는 몇 초 동안 망설였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나는 진실이 필요해. 그녀는 나의 디지털 조정센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익명 계정을 설정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사진 위치를 찾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링크를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레드의 애인인 베로니카가 회사의 부하 직원이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CEO의 손녀입니다. 자레드는 단지 감정적으로만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희생양이 된 졸에 불과했다. 아래의 의견을 남기고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채널 구독을 클릭하여 영원히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인 제스민의 복수와 부활의 여정에서 다음 발전을 따라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진실은 콜라주와 같고 나는 거의 충분한 조각을 넣었습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사진, 각 체크인 위치가 실수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더 이상 남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완전한 초상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자레드의 불륜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위장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 뒤척인 밤을 보낸 후 나는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패트리샤 윈터스라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는 언니가 매우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녀 앞에 앉아 나는 노트북을 열면서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베로니카와 나눈 메시지의 스크린샷, 수상한 비용, 자레드의 출장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진 사이에 위험하게 겹치는 일정에 이르기까지. 패트리샤는 발표 내내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며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제스민, 그를 법정에 세우고 싶었다면 당신이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다. 베로니카는 그저 멍청한 젊은 직원이 아니다. 그녀는 제러드의 CEO인 로버트 핸더슨의 손녀이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활용하여 회사의 고위직에 오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발판이 됩니다. 아내는 장식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정신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마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실명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단지 일로 바쁘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걸음.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1대1 대결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대신 나는 체스 선수처럼 걷는 법을 배웠다. 언제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채널 구독을 눌러 제스민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서 주연을 맡기 시작하는 다음 챕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공연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외칠 필요가 없는 진리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저 큰 스크린에 투사되기만 하면 사람들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핸더슨 글로벌의 송년회는 자레드가 몇 달 동안 연출한 거짓말 드라마를 끝내는 완벽한 무대가 되었다. 나는 에메랄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몬틀레어 호텔의 무도회장에 들어섰는데 눈에 띄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자레드가 나를 봐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방이 반짝이고 동료들의 웃음소리, 성공의 건배소리.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림 게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장하지 않는다. 제러드가 부통령으로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랐던 아시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나를 떠날 때 나는 조용히 친분이 있는 음향 기술자 마커스에게 걸어갔다. 나는 그에게 준비된 USB를 건네주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입해 주셔만 하시면 제가 켜드릴게요. 나는 다시 군중 한가운데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자레드가 무대에 올라왔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이며 사랑받는 완벽한 남자처럼 보인다. 내 마음 한구석은 그 사람을 사랑했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위장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신뢰 구축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손에 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의 뒤에 있던 화면이 즉시 바뀌었다. 우리 침대에 있는 베로니카의 사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장소, Blessed Secret Joyce.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공기가 빠진 것 같았다. 자레드는 어안이 벙벙한 듯 몸을 돌렸다. 나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고 내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녀는 침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가져갈 거야. 자레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료가 와인 한 잔을 떨어뜨린다. 로버트 핸더슨이 일어섰다. 베로니카는? 그녀는 거의 벽에 기대어 뒤로 물러날 뻔했다.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울 필요 없어요. 모두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말했다. 스크린이 꺼지고 방이 속삭임으로 가득 찬 순간이 지나도 나는 영화에서처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제러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굳건히 섰다. 그러나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러드와 나는 여전히 관중도, 실크드레스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진짜 대결을 펼쳐야 했다. 한때 사랑에 빠졌던 두 사람,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은 두 명의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 게시가 있은 지 몇 분 후 나는 그 회사의 CEO이자 베로니카의 친삼촌인 로버트 핸더슨의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다.
자레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뒷자리로 걸어갔는데 자신이 화가 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겁이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쪽에 앉았고 그는 다른 쪽에 앉았는데 마치 협상 테이블의 양면처럼 말이다. 핸더슨은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더니 더듬거리며 한마디 한마디 했다. 자레드, 그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베로니카는 제 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칭호를 얻기 위해 그들 모두를 배신했습니까? 자레드가 불쑥 말했다. 난 아무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어. 나와 제스민 사이의 문제는 오랫동안 깨졌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한 달 전에 결혼 15주년을 축하하러 갔어요. 그는 꽃을 샀다. 해안 호텔 예약.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베로니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에게 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따로 살고 있다는 것, 일하느라 바쁘다고. 나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동정심이었다. 널 탓하지 않아, 베로니카. 나는 그를 탓한다. 자레드는 속임수의 달인이다. 로버트 핸더슨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법률 고문을 찾아가 즉시 해고를 진행하십시오. 우리는 회사를 대표하기 위해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레드가 일어서서 그것을 구하려고 애썼다. 로버트. 잠깐만. 아니요, 그가 말을 끊었다. 당신은 회사의 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 가족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레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원망도, 더 이상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명확성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도, 나도, 아버지가 체스판처럼 통제하곤 했던 삶의 위치도 없었다. 그 운명적인 저녁이 지나고 사흘 후 나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현관에 가볍게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자레드와 내 공동집이었던 집은 이제 비어있지만 평화적인 15년간의 결혼 생활은 충격적인 배신으로 끝났지만 무너지는 대신 나는 느꼈다. 해방되었다. 제러드는 그날 밤 해고되었다. 회사는 계약을 해지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그가 시선과 험담을 피하기 위해 포틀랜드에서 서둘러 물러났을 때 나는 오래전에 시작했어야 할 여행, 즉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내 본명인 제스민 피어스로 돌아갔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나는 또한 가구뿐만 아니라 제러드와 관련된 추억까지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결혼식 사진은 삭제되었습니다. 배신당했던 침대가 옮겨졌다. 안방을 사무실로 바꾸고 커다란 나무 책상을 사서 직접 컴퓨터를 조립했습니다. 자레드는 필요 없다. 더 이상 기술에 대해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로버트 핸더슨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자레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협력하라는 초대. 그는 제가 가진 기술적 배경 지식과 증거 수집 및 사례 처리 전략을 통해 보여준 통찰력을 활용하여 내부 통제부서의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이사회와 공식적인 회의를 한 후 나는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고 내부로부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열심히 일하고 집중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한때 경계하던 동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제러드의 아내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목소리가 높으며 용감한 기술 전문가로 돌아온 기분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한때 배신 사진의 배경이었던 뒷뜰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갖고 온 화단으로 눈부시게 채워져 있었다. 내가 주최하는 작은 파티는 단순한 집들이 식사가 아니라 재탄생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내 친구, 새로운 동료, 내 여동생, 그리고 또한 베로니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열쇠가 달린 은팔찌와 함께 새로운 문을 위해라는 간단한 소원을 가진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자레드 윌리엄스의 전처가 아니다. 저는 제스민 피어스입니다. 배신당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자신감 있게 일어선 여성입니다. 명성, 이미지, 지위가 높이 평가되는 세상에서 저는 저의 진정한 가치, 즉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재발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몇 주 후 나는 이혼과 정서적 학대를 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은 핸더슨 글로벌의 직원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었고 제 여정을 공유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연설가도 아니고 무대에 익숙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때 저는 배신을 처음 알았을 때의 외로움, 모호함, 수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나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날 말씀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무시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나는 내 여정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